네, 그렇다면 프로의 시선을 통해서 저희 구체화된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과 그러면 어떤 시선을 보내볼지 오늘의 주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이너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어느새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해운주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볼게요.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좀 상승하면서 최근에 운임지수가 올랐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수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소장님? 생각보다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1,730포인트 정도였는데 그 기록 이후로부터 계속 좀 상승세를 좀 계속 지수적으로 보여줬고요. 4월 중순까지 좀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후 6주 만에 72%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일 기준으로서 살펴보니까 140포인트 상승한 3,184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했냐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 기간을 두고 계속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르게 발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000을 넘은 것은 2022년 그 8월 26일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임 지수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는 약간 좀 흐름들이 약간 미비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지수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종목이 안 올랐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유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약간 핀트가 벗어나긴 했지만 해운주를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년 9개월 만에 3,000포인트 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사실 해운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왜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었다는 점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하이나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사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게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됐던 게 홍해 사태를 통해서 홍해와 연결된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이 통양에 좀 차질을 좀 빚어지면서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좀 우회를 하면서 해당 항로의 해상 운임이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 네. 이 내용은 뭐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사실 올랐던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이제 8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폭탄을 좀 몰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좀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미국이 중국 쪽에 계속 좀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긴 했지만은 이 시기 전에 지금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좀 쏟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관세를 하기 전에 관세 매기기 전에 지금은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해상 운임이 상승했던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중국에서 미국,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은 여름 휴가철 7월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12월에 좀 정점을 찍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빠른 시기 때 빠르게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미국 동부 항만 노조가 그 해운사들의 항만 자동화에 좀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금 협상이 좀 중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그 서부 항만 노조 파업을 통해서 촉발돼가지고 계속 좀 이어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류 대안에 대한 재발 가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해운 지수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동부 해안 파업 리스크의 경우에는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제 해운 운임을 좀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홍해 사태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 수출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국제 해운 운임에 따른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러한 임금 협상에 따른 미국 동부 항만에 따른 노조의 영향까지 좀 같이 받으면서 운임 지수가 좀 많이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수기가 좀 조기에 시작되면서 유휴 선복도 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난달 기준 유휴 선박의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 선단의 0.4%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 업체들의 공급망 지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컨테이너를 미리 선적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러한 요인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파나마 운하도 지금 가뭄 때문에 이제 통행 제한을 좀 부각받은 거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여러 요인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운임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홍해 사태에 따라서 수에즈 운하 동향이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우회 항로가 또 길어지고 그러면 운임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중국에서 밀어내는 수출 물량들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 동부, 미국 동부 쪽에 항만노조 해운사의 노조 파업 소식까지 함께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요, 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인가요? 단기적으로 해결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네. 중국 쪽에서 이게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라면 적은 양은 아닐 거라고 좀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흐름들을 좀 잡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8월에 이제 뭐 관세 부과하면은 그때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이게 지금 해운 쪽에 전통적인 성수기는 3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에는 성수기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이 아니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주시네요. 그러면 해운우님에 따라서 저희가 상승 영향을 받는 분야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섹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경상적으로 항공 화물 운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과 좀 동조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공 화물 운임도 6월에 이달에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선적에 따른 대체편으로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도 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이게 발틱 항공 운임 지수라고 있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요. 2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4년 만에 그 1787%까지 포인트까지 떨어진 뒤에 3월 초입 때 848%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기록을 했고, 지난 3일 기준으로는 2135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있고요.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이유는 홍해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중국 쪽의 밀어내기 물량도 영향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RTC,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그리고 시인 뭐 이쪽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에 따른 그 화물 물동량도 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오늘은 해운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유가가 좀 더 떨어지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은 항공주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공화물 쪽으로 반사수혜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항공화물이 이 해운 쪽에서의 대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발틱항공 운임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 이렇게 해운 운임 쪽에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물량들이 항공 쪽으로 모두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모두 다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이게 정도 수준일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저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이게 배로 가는 거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기계 쪽이나 이런 쪽에 좀 중장비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화물은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제 화물 운임에 대해서 그 항공 쪽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은 뭐 대체편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이 대체편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잘 쉽지는 않지만은 결국 이제 배로 이동하는 게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지금 뭐 둘 다 같이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게 뭐 가능성만 있다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지금 해상운임에 대해서 또 수혜 섹터들을 살펴드렸는데 당연히 해운주들도 있을 거고요. 반사수혜 쪽으로 항공주들까지 봤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운 운임지수가 좀 오르면 뭐 타이어 업계라든지 운송을 하는 쪽에서는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타격받는 섹터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이어 쪽은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미리 좀 어느 정도 다 그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 될수록 약간은 좀 힘들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타이어 쪽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은 뭐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해운 운임지수가 오르면서 타이어라든지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운임 상승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갖는 쪽을 또 리스크로 함께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운주로 넘어와서요. 최근에 해운주들 흐름도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포인트 좀 묵혀볼까요?
즉 아까도 이제 뭐 또 빼먹은 게 있긴 한데 네. 그 해운 지수, 그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또 부작용이 있는 게 화장품 쪽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만큼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에 있는 그쪽에 마케팅 비용 쓰는 게 더 많이 들지 저는 그 운임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네. 화장품의 경우에는 굳이 그 선적을 통해서 그 진행하는 것보다도 항공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해운주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한 달간 그 관련된 기업들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페노션은 그 기간 수익률이 1% 나왔고요. 네. 예, 흥하해운은 마이너스 14% 정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한해운이 한 30% 이상 증가했고 HMM도 13% 이상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기업별마다 지금 편차가 좀 심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대한해운과 HMM의 상승 흐름들은 보이긴 했지만은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운임지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좀 제한적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 때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HMM의 경우에는 1분기 때 매출이 12%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수기인데 이렇게 증가를 했다 하면은 2분기 때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네. 3분기 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통해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26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111%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 때도 적용될 수 있긴 하지만 해운 업계에 대해서는 3분기 때 성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돌입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분기, 3분기 때 성수기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실적이 좀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9월까지는 트레이딩 영역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했을 때 분할매매 관점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투자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시네요. 1분기에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좀 증가를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해운업계는 성수기가 3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증가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9월까지 트레이딩에 대한 분할 매매 정도의 관점으로 함께 또 제시를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 해운주들 토픽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토픽으로 꼽으세요? 아마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HMM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HMM은 좀 탑픽으로 꼽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을 못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HM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HMM의 그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좀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연구체 관련된 이슈가 있고 연구체 관련된 이슈가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일 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좀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차익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HMM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매각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매각 이슈가 본격적으로 또 다시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HMM이든 모든 그 M&A 관련된 그 이슈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협상이 결렬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추후에 또 협상사가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좀 그 관계를 갖고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 달간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기업이 대한해운이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좀 픽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우디 해운사 VLCC에 대해서 내척을 양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각 대금이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내년 5월까지 그 동사가 순차적으로 좀 인도를 해서 해당 작업이 마무리될 때마다 선박당 매각 대금을 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한해운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유형자산 양도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과 그 유동성 확보에 나설 계획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행운은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결국은 2,440원하고 지금 2,500원대, 2,550원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 매물대가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결국은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구간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체크를 했을 때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셨을 때 적어도 2,500원에서 2,600원 사이 때는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현 구간 때 다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실 때 크게 이제 좀 비중을 실는다 하시면은 2,500원대나 2,550원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주가가 만약에 2,600원대 안착을 한다 하면은 그 다음 구간이 한 2,750원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끌고 나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최근에 수급적인 영향을 보니까는 5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물 소화 과정만 좀 잘 일어나게 된다 한다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한 2,800원대까지는 최종 목표로 좀 보고 접근을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토픽 종목으로 대한해운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VLCC 내척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유동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실적 관련해서 해운주들이라든지 좀 주목을 해보려면 사실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주목받는 섹터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섹터별로도 해운주가 좀 우위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큰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기업들을 섹터를 좀 확인했을 때는 물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매우 심하잖아요. 근데 네. 그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해운주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쪽도 보시는 것도 좋은데 항공이요? 항공 네. 쪽도 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좀 그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그걸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화장품이 좀 더 빠를 겁니다. 화장품이 좀 더 빠를 거고요. 음식료도 빠르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네.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비중 축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해운주는 아직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운임 상승이 또 키워드가 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섹터별로 했을 때 아주 우위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분기에 해운업계들의 이 실적이 좋아지는 성수기가 온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들 종목까지 좁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프로의 시선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